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천안 시내에서 8km가량 떨어진 곳에 천안 업성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시내와 먼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동안 진학을 꺼렸던 곳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등교하는 발걸음이 가볍고 학교 생활이 아주 행복해졌다고 말합니다.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학교, 천안 업성고를 만나보시죠. 좋은 아침 환영합니다. 인사. 등교맞이가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짜잔 업성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너라. 항상 저희보다 먼저 밝게 인사해 주시고 용기 주시는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하루를 더 힘차게 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양복이나 정장을 하면은 좀 거리가 있고 서먹서먹해야 할 것 같아서 언제 어디서나 이 옷을 입고 지내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소속감을 갖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행복하셔야 그 행복함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고 또 행복 교육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기 화학실로 올라와야 됩니다. 알겠죠? 고정관념을 좀 탈피하자라는 생각에서 가요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1교시, 2교시, 3교시마다 종소리가 달라서 아이들이 더 시간관념도 생기고 그다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강의 수업보다 자유로운 통화활동하니까 서로 공부하기 더 효과적인 것 같고 머리를 염색한다 해서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아니라 자유화에 대해 좋게 생각해요. 자유로운 학교 생활 하다 보니까 억압받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마음껏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두발, 용의를 아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자 하는 생각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자유화했더니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선생님들을 더 따르고 존경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선진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의 자율권 신장 및 학생의 중심이 되는 학교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밝고 환하게 웃으면서 생활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아주 큰 대입 성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생에서 공부하다가 지칠 때마다 활력소와 에너지가 되어준 것 같고요. 밴드부 친구들과 같이 밴드를 하면서 음악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강요받지 않으니까 이제 공부하기도 편하고 학교에서 자유를 이제 존중해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로 또 다르게 인정을 받고 또 공부는 공부대로 인정받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학교는 배우는 곳이지 단지 그냥 스쳐가고 지나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배움이 즐겁고 선생님들은 가르침의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학교가 되도록 더욱 관심과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는 살기 힘들다라는 말이 낯설지 않게 됐습니다. 경제 불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 때문일 텐데요. 박혜영 PD, 누구나 힘들겠지만 청년들의 삶은 더욱더 각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취업난에 우리 청년들은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현재 20, 30대 청년 실업자 수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 정말 우리 사회의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더욱 거세게 불고 있는 공무원 취업 열풍도 이에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데다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에 머물거나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안정적인 공무원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청년들은 창업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자영업이 늘고 있는 것도 역시 불안정한 고용 환경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계속되는 불황 속에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현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창업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각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희망을 품고 맞이했던 2016년. 그러나 청년 실업률은 올해 2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29세 이하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 명으로 전체 청년의 12.5%가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취업 준비생과 졸업 유예자 등 잠재적 실업자까지 더하면 사실상 청년 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제일 큰 원인이겠습니다만은 이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최근 몇 년간은 노동 공급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대졸 청년 노동력 이게 2008, 9년 이 무렵에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때 대학에 진학했던 학생들이 노동시장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공급이 좀 증가한 측면하고 맞물려서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노동 수요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 공급만 늘어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실업률도 높아지고요. 계속되는 경제 불황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는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들은 취업이 아닌 창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0세 미만 연령층이 설립한 신규 법인은 약 5천 곳으로 전년 대비 28.3%나 증가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청년 창업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처음에는 이제 취업 쪽으로 생각을 해서 취업도 준비를 해서 이제 면접도 한 서너 차례 받고
했는데 이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되고 난 다음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이렇게 또 오랜 또 기간 동안 비정규직이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불안감을 갖고서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저한테서도 이제 그런 자괴감이나 이런 게 빠지지 않을까 해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제가 더 열심히 일한 만큼 더 벌어갈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제 창업을 생각했죠.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에 휴게소에서 청년 점포를 창업한 송복은 씨. 그가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건 한국도로공사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한다. 개인 창업은 이제 창업 비용이 이제 많이 들다 보니까 이제 도로공사에서 이제 청년 창업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소자본에도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거의 매력을 느끼게 돼서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지원은 이제 뭐 시설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부담하는 거지만 이제 안에 이제 구성해주는 이제 밑에 발판은 이제 도로공사에서 마련해주는 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원받고 앞으로도 뭐 지금 다른 데보다 이제 수수료가 이제 저렴하다는 그거를 지원받고 있죠. 이렇듯 한국도로공사는 청년 실업 해소의 일환으로 휴게소 내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휴게소에 115곳의 청년 점포가 운영 중인데 모집 공고를 통해 청년 창업 매장을 선정하고 있다. 네, 저희가 2014년부터 이제 요 청년 창업 매장이 휴게소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전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 전체 172개 휴게소에서 약 115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일단 처음 6개월 동안 저희 이제 도로공사 그 임대료가 면제됩니다. 임대료가 면제되고 또 휴게소에 좀 납부하셔야 되는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최소 그 실비 수준에서 휴게소와 협의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로공사 대전 충청본부가 지원하는 청년 점포는 모두 24곳. 임대료 지원뿐만 아니라 창업 교육도 병행하는 까닭에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처음에는 뭐 위생교육 처음에 받고 그다음에 도로공사 자체에서 창업하기 전에 뭐 실패한 사인, 뭐 성공한 사인 이런 게 있는데 저도 거기서 많이 느꼈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지원이 있으니까 뭐 창업하는 큰 부담이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휴게소 청년 점포 창업은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다. 이와 함께 휴게소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휴게소 측에선 청년 점포를 반기고 한다. 휴게소는 대부분 다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구인난 때문에 고연령층의 종사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청년들만큼 센스가 있지를 못하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청년 그 창업자들이 휴게소에 자꾸 들어오는 거는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청년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우리 사회 각계에선 창업을 권장하고 있다. 코레일 또한 지난해부터 청년 점포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쟁을 통해 총 35개 팀 중 현재 대전역과 청량리역 2곳에서 청년 점포가 운영 중이다. 우리 역사내 매장에 그 최고의 셰프를 꿈꾸는 청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 중인 건 2개 점포입니다. 대전역 1호점인 뿌띠박스, 청량리역 2호점인 구키빵 이렇게 2개 매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쪽에서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에 대해 처음에 고민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래서 초기 창업 비용 부담을 갖다 덜어주자는 곳으로 갖다 초점을 맞춰서 인테리어 비용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보증금이나 담보금에 대해서 면제를 줬습니다. 시설 비용 지원에 보증금까지 면제받은 덕에 이곳 청년 점포는 청년들의 노력이 보태져 한입 도시락이라는
대전역의 명물 점포로 자리 잡았다. 이른바 취업이 아닌 창업을 통해 당당히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그 대한민국 청년들이 너무 취업에만 몰두돼 있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성공했다는 그런 암묵적인 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찾아보면 여러 기관에서 그 청년들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또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요. 취업에 열중하는 것만큼 창업에 도전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자영업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청년 점포에 대한 지원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다른 일반 점포의 불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판매하는 물건과 중복이 된 것들을 갖다 무조건 도와준다면 여기에 대한 불만은 당연히 생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온 메뉴들은 기존에 없던 것들과 중복되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입점시키는 게 맞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그래야 그 청년 매장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 상인분들께서도 청년 창업 실업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분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또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무조건 청년 매장을 창업하신 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특혜를 준다 이렇게 생각은 아마 안 하시는 게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현재 청년 점포에 대한 창업은 기존 상권과의 상생을 고려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전통시장에도 청년 점포가 늘고 있는데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청년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 상인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통시장 상인 평균 연령은 약 57세로 노령화가 심각하며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전통시장 매출 침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권 이동 등으로 주로 구도심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는 빈점포가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 따라 청년층 실업률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시장 내 점포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통시장의 활력 제고의 기회로 삼고자 본 사업이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 대전 태평시장엔 태평청년 맛잇길이 조성됐다. 청년 상인들이 만들어가는 이른바 맛있는 먹을거리 가득한 시장 골목으로 현재 청년 점포 10곳이 태평시장과 함께하고 있다. 지금 전통시장의 고객님들도 나이가 이제 많으신 분들이고 또 시장 상인들도 또한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서 청년 창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평균 연령도 낮추고 또 고객층도 젊은 고객층을 유입해가지고 또 시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넣고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그만큼 이곳에선 청년 상인들이 전통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점포당 2,400만 원의 지원금뿐만 아니라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 주변의 상권의 임대료나 그것보다는 여기는 훨씬 또 저렴하게도 해주셨고 우리 청년 상인들한테 한 5년 정도는 임대료 뭐 이렇게 올리지 않는 그런 이제 구두 계약은 다 돼 있고요. 청년 상인들한테 상처 주고 이런 일은 없으리라고 저도 장담하고 지속적으로 상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건물주하고 논의를 해서 계속 협상해 나갈 것입니다. 덕분에 짬뽕집을 운영하는 안동철 씨를 비롯한 청년 상인들은 창업에 대한 꿈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창업에 대한 꿈 없이 단지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택한 창업은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한다. 취업 대신 창업을 하겠다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열정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걸로 넘어서면서 항상
문제거리가 닥쳐오거든요. 자신의 의지와 끈기 없이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만약에 창업을 꿈꾸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의지를 갖고 계속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덕분에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보신 그 청년의 말처럼 창업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창업 지원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게 되면 창업은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져야만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업 이후의 운영은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창업이 갖는 위험 부담도 염두를 해둬야 할 부분입니다. 예. 자, 하지만 이제 취업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청년들에게는 그 창업 지원이 단비 같은 정책일 텐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창업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이 아무리 활발히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창업 지원금은 한정이 돼 있고요. 또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많기 때문에 사실 창업 지원 공모에 선정되는 것도 취업만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창업 지원을 늘리는 것 또한 조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각종 지원 사업들이 청년 창업 자영업자들을 늘리는 그런 결과만 낳지 않을까, 이게 염려스러운 거죠? 맞습니다.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 창업만 권장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에 뒤따르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현재 청년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1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자. 임금 피크제 등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가혹하게도 청년들에겐 취업이 쉽사리 허락되지 않고 있다. 수많은 그 문제가 있겠죠. 당장에 청년청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건강하고 또 의욕이 넘치는 그런 시기인데 이런 젊은 노동력이 아주 대량으로 유효화되고 있다. 이건 뭐 그 자체로 엄청난 그 비효율이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년층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그 경쟁력이 저하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또 젊은이들이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데요. 취업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이렇듯 청년 실업은 비단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경쟁력 하락과 내수 소비 위축, 혼인 감소로 저출산 문제까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염려되는 건 청년들의 삶일 것이다. 학업을 마치고도 부모로부터 자립하지 못하는 이른바 캥거루족이 되면서 돌파구를 찾고자 자신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걷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으로서는 첫째, 창업을 준비하던 친구들도 막상 졸업을 할 때쯤에는 주변에서 압박을 많이 받죠. 취업해라라고. 그래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은 그래서 취업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결국 취업이 안 돼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자기 잠재력을 가지고 이 시장을 개척하는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맹목적으로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업이 실업에 대한 대책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고 상담했던 창업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모아서 하는 이야기는 어떤 창업은 청년들이 혁신적인 도전을 하는 어떤 문화가 돼야 되지, 이런 것들을 창업을 해야 된다고 선동을 하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즉 청년 창업은 단순한 생계형이 아닌 뚜렷한 비전과 창조적인 도전이 있어야만 청년들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취업난에 떠밀려 창업을 하게 되는 청년들의 경우 창업 1년 만에 절반이 폐업을 하고 5년 후 생존율은 16.6%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청년들은 왜 창업에 나서는 걸까?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도 예전에는 그 정년퇴직까지
끝까지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어떤 대리나 과장급에서 승진을 못하면 이제 뭐 물러나야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풍조 같은 게 많이 만연해 있으니까 청년들이 다른 대안을 찾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창업이라는 바다에 뛰어드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제가 나중에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은퇴했을 경우엔 분명히 또 창업이라는 그 테마를 가지고 또 고민을 할 날이 머지않아 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요즘 뭐 100세 시대 이러잖아요. 그래서 창업은 미리 먼저 배워두면 배워둘수록 보이는 어떤 시야라든지 어떤 그런 공부들을 더 빨리 할수록 좋을 거라는 생각에 창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청년들의 마음속엔 무엇보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자리하고 있다. 자신이 바라는 가치를 지향하며 보다 주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다. 취직을 해서 어디 이제 기업에 들어가 일을 하고 했을 때 과연 내가 뭘 할 수 있냐라는 걸 생각한 부분이랑 내가 창업을 해서 뭔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가치를 창출하냐에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이 더 이제 관심이 더 쏠리더라고요. 벤처 아이디어는 대기업이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년 창업이란 일단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두 다리로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이 떠밀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창업으로 성공하기란 어쩌면 취업보다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영어교육연구원에서 영어교재 콘텐츠 제작과 관련한 기술 창업에 나선 청년 창업자 이자하 씨 또한 창업 초기 많은 난관에 부딪혔다고 한다. 지식 창업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매출이 나지 않는 기업이나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난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이 뭐 1억 원 이상을 다 본인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 같은 뭐 20, 30대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1억이면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자금난은 굉장히 심해지는 것 같아요. 자금이 많이 드는 기술 창업이지만 이곳은 고용노동부와 미래창조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 비용과 사무실 대여에 대한 국가지원금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 저희가 한 번 지원금을 받게 되면은 동일 컨텐츠로는 아니면 유사 컨텐츠로는 두 번째는 받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 사업이 갖고 있는 메리트는 제가 보았을 때는 2, 3년은 좀 꾸준히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1년 안에 끝나버리게 되면 나머지 2, 3년 차에는 저희가 저희 자금을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즉 단순 지원이 아닌 창업 특성에 맞는 좀 더 세밀한 창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이렇다 보니 청년 창업의 대부분은 외식업 창업이 많은 실정이다. 지난 2011년 조성된 전주 남부시장의 청년몰. 이곳은 청년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창업 열정과 전통시장 활성화 기대가 맞물려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2010년도 이후부터는 그 남부시장 2층에도 빈점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주시에서는 그 좀 쇠락해가는 전통시장에 그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 2011년도에 그 문화체육관광부 문전성시 사업을 통해서 그 청년몰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11개 점포로 시작한 청년몰은 현재 32개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전주시의 지원, 그리고 청년 상인들과 기존 상인들의 융화가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는 전주의 새로운 명소를 만들어낸 것이다. 남부시장 청년몰 임대료 부분은 그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동안은 임대료를 동결하고 그 저렴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그 사업단들이 그 창업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그 기존에 그 상인들이 많은 노하우들을 직접 그 기존에 20년, 30년 운영했던 그런 상인들과 서로 협력해서 많은 노하우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청년몰은 무엇보다 청년 상인들의 아이디어 넘치는 개성을 담아냈기에 지금의 명성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중복되는 업종이 지금 보시면 거의 없을 거예요. 찻집 정도가 예외이긴 한데 찻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다르게 하고 있죠. 핸드드립 커피를 하시고 여기는 머신 커피랑 이제 전통차 위주로 하고 계시고요. 비슷한 뭐 팔찌를 팔더라도 각 가게의 색깔들이 녹아나 있는 것들을 판매를 하고요. 그런 식으로 중복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흔하지 않은 것들. 왜냐면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걸 보러 사람들이 청년몰에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청년몰의 청년 상인들은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혹은 성공을 위해 청년몰에 모인 걸까? 이들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한다. 우선 저희 슬로건 자체가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잖아요. 네,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라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이 모인 거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의 기준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최종의 목적이 내가 여기에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돈은 아니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들에겐 세상이 미처 바라보지 못한 고민이 있다. 그것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언젠가 청년몰이 사라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공간인데 보여지기에는 청년들이 싼 월세 내면서 와서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니까 돈 많이 벌겠네, 니네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하는 시선들이 좀 불편한 거죠. 저희는 사실상 관에 요청을 드릴 만한 지원을 요청드릴 만한 그게 없는 상태예요. 여기가 가건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할 때도 우회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가건물에다가 이제 뭐 건물을 보수하게 지원을 해달라 이거는 어불성설이인 거죠. 취업의 대안이든 가치 있는 삶을 위한 도전이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청년 창업은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채 보여주기식 창업 지원을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해방촌에는 관주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창업에 나선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을 열고 있는데 그중 이 카페는 차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밀린 빨래를 할 수 있도록 세탁기가 마련돼 있다. 그런 지원을 받게 되면 이제 제가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이 지원해주는 또 뭐 항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목이 있고 뭐 기준이 있을 거고 결국에는 이제 사실 모험도 필요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려면 좀 다른 방향도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 지원을 받는 순간 뭔가 이렇게 경직돼 버리는 듯한 게 있어서. 의류업을 하다가 해방촌에서 수제버거 가게를 차린 서창백 씨도 스스로의 힘으로 창업을 했다. 하지만 청년 창업자가 모여든 해방촌이 서울의 명소가 되면서 한 가지 고민을 안게 됐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번 TV도 방영이 되고 뭐 주변에 이렇게 소문이 나서 장사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집주인은 분명히 그럴 것이라 이제 주변에 분들이 많이 그러겠는데 그런 일이 이제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걸 하기 전에 충무로에 가게를 오픈했을 때 권리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그리고 또 임대료도 아주 상승이 많이 된 곳이었어요. 그때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의 요인이 바로 그거였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관주도의 지원을 벗어나 청년 스스로 창업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과연 청년 실업의 대책으로 청년 창업을 육성하는 것이 맞는지 또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이다. 이 창업이라고 가지는 것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어떤 이 새로운 신규 스타트업이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어떤 사회 제도나 산업 구조도 갖춰져 있지 않고요. 공정한 거래 환경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 창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회생시켜주기 위한 어떤 보장 제도가 제대로 갖춰진 것도 아니고 그러기에 어떤 민간의 산업 생태계가 안정적이지도 않습니다. 창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창업을 하는데 대단한 용기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창업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청년 창업에는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청년들이 잘 살아야 우리 경제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삶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확보가 가장 시급하고요. 청년 창업자들이 계속해서 열정을 갖고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보다 폭넓고 장기적인 창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 창업 지원은 청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실업 문제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창업을 권하는 것은 많은 청년 자영업자의 폐업을 양산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청년 창업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청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의 삶과 행복에 초점을 두고 균형 있는 청년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만큼 이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영 PD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 불안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따라 청년들은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다시금 살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사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